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장소에 대한 것들에서는 자극을 못 가고 새로운 생각들,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들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바꿔가야 돼요. 우리가 가장 실패한 게 뭐냐면요, 아날로그 공간에 너무 안좋아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에 대한 것들을 전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다 키오스크나 웹에 들어가서 예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사는 곳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런 근력들을 키워놔야지 결국은 부자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성영입니다. 저는 2020년에 퇴직을 했고요. 퇴직한 이후에 작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정서영입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돈에도 맛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돈의 맛을 알아야지 벌 수도 있고, 돈을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돈을 가지고서 자산을 축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의 맛을 잘 아는 사람들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는 이 돈의 맛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돈의 맛이 뭐야? 그러니까 첫째, 잘 쓰는 맛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같아 살 수 있을 때 이게 돈의 맛을 느끼는 거야. 잘 쓰는 맛이, 적합하게 필요하게 쓰는 맛이 첫 번째 부분의 맛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돈의 맛을 알려면 돈을 잘 써야 돼. 그런 사람들이 돈의 맛을 아는 사람이야. 이해하게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물건을 샀잖아. 그러면 그 모든 물건이 돈이라는 생각으로 아껴 쓰고 오래 써야 돼. 물건의 안에 있는 본질은 뭐냐면 내가 그 쓸모를 다할 때까지 써주는 거야. 그래서 돈을 아끼는 맛은 뭐냐면 물건을 아끼는 맛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돈을 아끼듯이 물건을 아끼는 맛을 알아야만이 돈을 갖다가 모을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 이 돈의 맛은 진짜 중요하구나.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딱 여기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맛이 가장 중요해. 돈을 모으는 맛이야. 이 돈을 모으는 맛이 어떤 맛이냐면, 자기가 예전에 부도남에서 다닐 때 100만 원 갖다 준 거 같은 100만 원 중에 10만 원씩 내가 매달 저축하니까 10년이 되니까 2억 3천이 모아졌어. 그 2억 3천이란 종잣돈까지 마련한 그 모으는 맛이 진짜 기가 막힌 맛이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맛에 길들여지고 그 맛을 갖다가 인이 배겨가지고 계속 찾게 되는 맛. 한 번 종잣돈을 모아본 사람은 또 종잣돈을 모아. 그러니까 와이프는 2007년도에 2억 3천을 모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모아가지고 또 10년 만에 5억인가를 또 모았더라고요. 그 모든 바탕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돈의 맛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쓰는 맛, 돈을 아끼는 맛, 돈을 모으는 맛, 이 세 가지 맛을 알아야만이 사실은 월급쟁이가 부자로 나갈 수 있는 부의 계단을 갖다 밟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돈의 맛 한번 드려보세요. 돈에 대해서 이제 맛을 알았으면 돈의 통로를 또 알아야 돼요. 돈이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로를 따라서 들어야 돼요. 돈의 통로는 5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의 통로가 어떤 통로냐면요, 소득,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통로. 소득의 통로를 갖다가 해서 돈을 받아들여야만이 그 통로를 갖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른 통로를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다음에 다음 통로가 뭐냐면 돈을 쓰게 되는 지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쌓아가는 저축의 통로가 있고요. 네 번째는 남의 돈을 빌려오는 대출의 통로가 있고요. 다섯 번째, 돈으로 돈을 불리는 투자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통로를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밟아 올라가야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각 나이대별로 그 통로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갖다가 몸에 체득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 부를 갖다 지켜낼 수 있을 만큼 탄탄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하나하나 과정들을 좀 설명한다면 20살까지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쓰는 법들, 그러니까 지출의 원리를 정확하게 배워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해주냐? 부모님이 해줘야 돼요. 제가 와이프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가 돈을 잘 쓰는 맛, 돈을 아끼는 맛이라는 그 지출맛을 잘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셨는데 거기서 자산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출의 원리를 갖다가 깨우친 거예요. 잘 쓰고 아끼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20살 아동기 이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0살부터는 대학 가고 직장을 취직하려고 하잖아요. 직장을 취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버는 소득의 통로에 진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에는 돈을 버는 소득의 통로에 어떻게 진입할 건가. 그래서 돈을 버는 소득의 통로 중에 어떤 통로가 나한테 적합한 통로인가, 소득의 통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를 해나가고 경험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대가 되면 소득을 벌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출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소득하고 지출을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하게 되면 돈이 남게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차근차근 쌓아가는 저축의 통로를 갖다가
갖다가 30대는 잘 하셔야 돼요. 30대 직장인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소득에 벌어온 걸 갖다가 지출 관리를 다 해가지고 저축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30대의 10년은 다 쏟아부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축의 통로를 가지고서 자기를 몰입해야 될 시간이라는 걸 갖다가 30대한테 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40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 40대에는 투자의 통로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가 종잣돈을 그렇게 저축해서 쌓아놓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대출의 레버리지까지 보탠 목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게 되면 불변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그 불변 자산이 퇴직할 즈음에는 어느 정도 자산까지 딱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50대 이후부터는 이 자산을 가지고서 자산의 운용을 갖다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삶의 부의 계단을 갖다가 차근차근 밟아가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혹 하다 보면 중간에 한 계단에 대한 것들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놓쳤다고 인식하는 그 순간이 가장 최적기다. 아, 내가 놓쳤으면 그 순간부터 다시 계단을 밟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동기 때 지출의 원리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청년기 때는 소득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30대에는 저축의 원리, 40대는 대출과 투자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50대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자산을 가지고서 내 삶의 튼튼한 경제적 토대를 갖추고서 생활할 수 있게 가는 것이 저는 부의 계단을 올라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공부들만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을 만나뵌 분만 해도 몇백 명이 되니까요. 어떻게 부자가 되어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전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딱 낚시에 비유해 드리고 싶어요. 낚시꾼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물고기를 잡는 것하고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물고기가 이동하는 시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러니까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가 어떠냐면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서 막 이동한대요. 부의 이동 시간은 언제냐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회적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1950년대 6.25 이후에 급변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1970년대는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서울시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고요. 1990년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때 이동했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195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이때 부자들은 그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부의 이동 장소. 부의 이동 장소가 서울인데 서울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다 그러면 그 이동 장소에 없는 거잖아요. 낚시하고도 똑같아요. 엉뚱한데 물고기가 잡히지도 전혀 않을 때다가 낚싯대 아무리 드러나거든도 부의 물고기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이동 장소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부의 이동 장소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1970년대는 이동 장소가 서울이었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아날로그 장소가 아니라 디지털 장소. 아마 AI가 이제 꼭 나오기 때문에 AI라는 그 플랫폼이 부의 이동 장소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낚싯대를 던질 줄 알아야지 그 이동 장소가 아닌 데다가 엉뚱한 데다 낚싯대를 들여놓고 있으면 절대로 잡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이동 장소에 대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의 능력이에요. 부의 능력은 뭐냐면 이 낚시의 장비가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적합한가예요. 광어를 낚시하는 채비, 개를 낚시하는 채비, 낚시 도구가 다 달라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낚시도구가 어떤 낚시도구인가 이런 무의 능력을 갖다가 정확하게 가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가난한 곳에서 가장 부자까지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1990년대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디지털을 기획하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사람과 소통을 어떻게 할 건가에 되는 거, 플랫폼의 능력, 이런 능력에 대한 채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를 갖다가 거머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이동 시간이 어디서 나타날지, 부의 장소가 어디서 나타날지, 장비가 무엇이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안을 탐구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비들을 갖다가 분명히 발견해낼 수 있고 그게 발견한 걸 가지고서 부의 장소로 가서 부의 시간을 갖다 쫓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능력을 어떻게 갖출 건가에 대한 것들을 다 갖추었을 때 부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의 시간, 부의 장소, 부의 장비, 부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관점을 놓고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것들이 나애가 부를 끌어들이고 올 수 있는데 핵심 요소로 작동할 건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에 필요한 3요소가 부의 장소, 시간, 능력이라고 그랬다면 그렇게 가기 위한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달리 쓰는 법들을 하시고 사는 곳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거 결심이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는 준비들을 내 환경 속에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달리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들을 갖다가 다르게 쓰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하루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시간으로 예전에 직장생활하는 거와 시간을 달리 쓰기 시작하니까 글쓰기의 능력들이 배양돼가지고 지금 작가라는 변화를 하고 있고 작가를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토대들이 다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것처럼 시간을 달리 쓰기 위한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 사는 곳을 바꿔야 되는 것들. 왜 바꿔야 되냐면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장소에 대한 것들에서는 자극을 못 가고 새로운 생각들,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바꿔가야 돼요. 우리가 가장 실패한 게 뭐냐면요, 아날로그 공간에 너무 안주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에 대한 것들을 전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지금은 다 키오스크나 웹에 들어가서 예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사는 곳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런 근력들을 키워놔야지 결국은 부자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거기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뽑아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으면 저는 온라인에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들이 좋더라고요. 온라인을 만나보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사귈 수 있는 기회들이 그 공간에서 펼쳐지는데 그쪽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여기하고 가지고 있는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거구나.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남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돈을 옮길 수 있게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가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았을 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을 달리 쓰면서 시간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지혜들을 갖다가 포착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 내가 적응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삶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다가 배양해야 되고요.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펜 같은 것도 최초의 볼펜을 만들었던 사람은 지금 떼부자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생활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들과 플랜들이 다 나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만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선택의 연속이 이제 삶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누구나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를 원하기 때문에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을 조금은 효율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첫 번째 부분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8차선 고속도로를 가려고 합니다.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8차선 고속도로보다는 2차선 꾸불꾸불 국도를 타고 가는 것들이 부로 나아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이걸 또 달리 표현한다고 그러면 저는 부의 추월차선보다는 부의 서행차선을 타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속도를 느리게 가면서 지금 현재 내가 가고 있는 이 길들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서 과정들을 갖다가 내 안으로 내재화 시켰을 때 사실은 그 부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느리지만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생각 때문에 그래서 고속도로를 말고 꾸불꾸불 국도를 선택하라는 부분이 첫 번째 선택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떤 걸 선택할 때 친구들이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거,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선택하라고 해요. 이 사례로 저는 둘째 아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간호학과를 갔어요. 근데 그 간호학과를 선택할 때는 친구들이 진짜 미친놈이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졸업할 때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취직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우리 아들을 갖다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간호학과는 블루오션이었는데 나머지 과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레드오션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친구들이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라, 이 얘기를 두 번째로 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 선택이 미래의 편리성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순간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공이나 부는 현재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미래의 편리한 길들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아침에 5시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일어나서 이 글쓰기에 대한 것들을 점점점 쌓아놓으면 내가 미래의 글쓰기라는데 훨씬 더 편안하면서 완성도 높은 글을 쓸 거고요. 이게 바로 부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편리보다는 훗날의
투자에 훨씬 더 편리성을 나한테 제공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욕망을 유발시키는 메스멜로 효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과정들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한 선택은 뭐냐면 환경이 요구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요구하는 때를 맞추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어떤 효과가 극도로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의 때들이 반드시 옵니다. 어떤 때냐면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 주식이 시장이 커져가는 시기, 그때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자기가 지금 1,000만 원 있으니까 이 1,000만 원을 갖다가 어디 넣을 데 없어? 찾아가지고 넣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그때 1,000만 원을 넣고, 내가 3억 있어. 이 3억이 요구하는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물건이 있는 때에 3억을 딱 집어넣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투자가 요구하는 때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가자가 됩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리치가이가 있고 웰시가이가 있어요. 리치가이는 뭐냐면 돈을 쓰는 사람, 명품 사고 뭐 하고 그래요. 이런 리치가이가 될 것인가? 웰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해서 자산을 거대하게 키워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웰시가이가 될 것이냐, 리치가이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리치가이가 선택하고 싶은데 진정한 부자는 리치가이가 아니에요. 웰시가이예요. 리치는 지출하면서 소비하면서 욕망을 물건에 투여하는 것들은 자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웰시처럼 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재화 서비스 중에서 인류에 공헌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돈이 딸려오는 그런 웰시가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리치가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웰시가이 되려고 마음의 자세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